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기존의 역사를 넘어서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동안 교육받은 모든 것을 뒤흔드는 숨겨진 과거로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인류 기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현명한 천상의 존재인 플레아이는 더 높은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오랫동안 지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역사책이 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즉 지구의 첫 정착민들, 주류 역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발전된 문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잃어버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플레아이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수백 년간 잊혀진 역사 속에 묻힌 지식을 전하는 사자로서 지구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고대의 지혜로 가득하니 천천히 흡수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1. 먼 옛날 지구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고향이었습니다. 기록된 역사 이전의 지구에는 인간과 유사한 존재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원래 지구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대 문화에는 공통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 조상은 별에서 왔다고 하며 또한 머나먼 항성계에서 온 진보된 존재들이 수백만 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자분자 금을 찾아온 아눈나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라 테라포머, 즉 지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 개척자였습니다. 그들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의 조상 격인 진보된 인간형 생물을 데려와 현대 인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아눈나키라는 고도로 발전된 종족에 의해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2. 아눈나키, 그들이 누구인가? 아눈나키는 5차원적 지능을 가진 초고도 문명의 존재였습니다. 일부는 시리아 성계에서, 다른 일부는 긴 타원 궤도를 도는 행성 니비루에 정착했죠. 약 44만 5천 년 전 니비루의 고위의회는 원자분자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로 파견대를 보냈습니다. 왜 하필 금일까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니비루의 대기층을 복구하기 위해 원자분자 금을 미세한 분말로 가공해 보호막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 물질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아눈나키의 생존과 영적 진화의 열쇠였습니다. 아눈나키는 키가 크고 강력했으며 인간과 파충류의 유전자가 혼합된 독특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불멸성이었습니다. 인간의 텔로미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짧아지는 것과 달리 아눈나키의 텔로미어는 절대 퇴화하지 않아 수천 년 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빵, 즉 흰색 원자분자 금가루와 생명의 포도주, 즉 아눈나키 줄기세포가 함유된 음료를 섭취해 에너지를 보충하고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회는 엄격한 계급제와 지배욕, 내부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인류 위에 군림하려 했죠. 이들의 권력 투쟁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아눈나키 문명의 흔적. 아눈나키는 지구에 정착한 후 점토와 돌판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들은 수백만 년 전 지구 깊숙한 과거의 비밀을 담고 있지만 약 1만 2천 년 전 대홍수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수천 점의 돌판 중 일부만이 해석되었는데 그마저도 오역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된 기록들은 충격적입니다. 여기에는 아눈나키의 니비루와 지구 간 우주여행 경로, 소행성 벨트 통과 방법,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한 건축 기술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죠. 심지어 LCD 화면과 항법 컴퓨터를 연상시키는 통신 장치까지 언급됩니다. 4. 아눈나키의 지구 정착. 아르두에서 시작된 문명. 아눈나키 최초의 지구 정착지는 아르두였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한 이 도시는 먼 곳의 집이라는 뜻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메트로폴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6일간의 건설 작업 후 7일째 되는 날 휴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후 아눈나키는 금 채굴을 위한 광산 우주항구
화성 인근의 중간 기지까지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식민지 개척자가 아니라 과학공학 신비주의의 마스터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미스 장치와 운명의 돌판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레이저 절단기와 다이아몬드 공구로 암석을 정밀하게 가공했습니다. 초음파 부상 기술로 수십 톤의 거석을 공중에 띄워 이동시켰으며, 안반을 액체처럼 변형시켜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로 굳히는 기술도 사용했죠. 5. 종교 텍스트 속 아눈나키의 그림자. 성경, 꾸란, 베다, 토라 등 고대 종교 경전에는 아눈나키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원래는 신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단수로 왜곡되어 해석되었죠.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창세기의 9절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이는 바로 아눈나키입니다. 6. 인간 창조에 관한 진실. 아눈나키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년간 이어진 광산 노동에 지친 하위 계급인 아이즈아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니비루 의회는 대체 노동력으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키와 그의 연인 인티, 아들 링기시지다가 유전자 조작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구 토착 유인원의 DNA에 아눈나키 유전자를 결합해 아다무라는 최초의 노동자를 만들었고, 후에 타이아마트라는 여성 파트너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 아담과 이브의 기원입니다. 엔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유전적 각성을 몰래 부여했지만, 동생 엘릴은 이를 위협으로 여겨 아담과 타이아마트를 에덴에서 추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악과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과 통제에 대한 신들의 갈등의 상징입니다. 7. 대홍수와 인류의 재탄생. 12,500년 전 니비루의 접근으로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엘릴은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으나 엔키는 방주를 만들어 노아와 유전 샘플을 구했습니다. 대홍수는 네펠림, 반인반신과 그들의 괴물 같은 잡종들을 쓸어버렸고, 인류는 재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눈나키 혈통은 왕족과 성직자 계통으로 남아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DNA와 역사 속에 새겨진 진정한 기원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눈나키의 유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니비루의 귀환과 함께 말이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